공수처 이런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정말 이 과거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말 생겨서는 안 될 그런 기관이라고 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공수처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겨서는 안 될 기관이지만 기왕에 생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기관은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그런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못해 가지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웅 의원에 대한 그 고발 사주권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그 절차를 지금 안 지켜가지고 중앙지법에서 준항고라고 있습니다.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하자가 있으니까 그런 압수수색을 사실상 기각해달라. 압수수색 그걸 무효로 처리해달라. 뭐 그런 게 준항고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그 압수수색했던 거 9월 10일하고 13일 날 했죠. 그거 전부 취소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부 취소해. 그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없던 거 완전히 그 결국 다 취소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공수처가 뭐 자기들은 그 잘못이 없대요. 뭐냐면 그 보좌관 PC 같은 거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그 자기들이 슬쩍 가서 다 뒤져본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정부 탐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김웅 의원이 말하자면 수사 뭐 사주를 했든 어쨌든 근데 그럼 김웅 의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는 이게 그럼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보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참여 보장을 참여 보장 의무가 자기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지. 이런 거 지금 와서 뭐라냐면 그 반드시 꼭 그래줘야 될 일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는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 중앙지법에서 판사가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수사관이라든가 검사들에 대해서도 뭔가 경고를 하고 경각심을 주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김학의 그 이성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이성윤 서울 지금은 고검장이죠. 친문검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그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무마한 그 행위를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소장 유출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이성윤의 공소장이 유출이 됐다. 해가지고 그것은 또 압수수색이 나선 거 아닙니까? 들어간데 웃기는 거는 그때 수사팀이 있다가 그게 하기 그 전에 그 기소하기 이전에 이미 저기 원대 복귀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검사들까지 다 메신저 다 뒤졌다는 거야. 그래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또 그거는 안 되지 않냐 이 항의를 했더니 왜 그 본인한테 사전 고지도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했냐 했더니 사전 고지할 의무 없어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지금 뭐냐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가 안 한 걸로 할게. 우리 사전 고지 의무 얘들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 고지 그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뭐 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 아는 걸로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대검을 지금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사전 고지 의무 없어 이래놓고 난 데는 그래 안 한 걸로 할게.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의무가 없으니 자기들이 정당한 그거 뭐 행사 절차였으면 절차였다고 이야기를 차라리 고집을 피우든지. 우리가 그런 의무는 없지만은 우리가 안 한 걸로 할게.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공수처라는 게 왜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권에서 또 법무장관이나 또 이 여당에서 왜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냐면 권력을 대통령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지금 하는 게 전부 윤 후보 무슨 윤 후보 측 그런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한다거나 이게 전부 저 야당 쪽 수사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법적인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시민단체 친여 시민단 그게 윤 후보에 대해서 무슨 30건이 넘는 고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가 그런 고발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건데 그걸 지금 4건이나 수사를 또 윤 후보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뭐 몇천 건이 들어간 그런 사건 중에서 윤 후보 것만 딱 꼬집어 갖고 찝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수원지검 수사팀 이정섭 형사 3부장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때 이렇게 불법으로 출금을 시켜놓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성윤이라든가 뭐 신성식이라든가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또 이규원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냥 무마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이건 표적 수사다, 보복 수사다, 공수처가 권력비리 수사한 데 대해서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아끼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쫓겨나고 기소한 데 대한 보복 수사이냐 이렇게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때 이제 그 메신저가 대검에 이제 지휘부가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 강력부. 지금은 그 신성식이가 또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가 있잖아요. 지검장으로. 예. 그걸 압수수색하면서 절차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절차까지도.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이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선택적인 이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쪽에 여권에 대해서도 많은 저 고발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사실 쉽긴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관변 단체들이 엄청 많으니까 네, 전부 뭐 뭐 시키나 안 시키나 막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 쑤셔가지고 고발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고발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고발사주라고. 그래 가만 이 친구들이 야 이제 건수가 없나 해서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네요.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여하튼 야당 쪽에 불리한 거 야권 쪽에 불리한 건 다 끄집어내 그거 가지고 그중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야. 네. 뭐가 윤석열이한테 지금 불리한 게 뭐 있어? 윤석열이 상처낼 게 그 이미지 핥힐 수 있는 게 뭐 있어? 공수처가 지금 무슨 정권 측 대리인입니까? 대리기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도 아 공수처라고 말이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러면 거창하지. 참 아니 예. 김학의 그 불법 출금 사건 하려면은 이성윤이 황제 수사부터 잘못된 거 그것부터 자기들부터도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해야지요. 그거 지금 떠들었다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김진욱 이 사람 자기 채통 깎겠다고 해서 하는 짓은 말이지 가서 뭐 아니 그 모셔다가 조사를 하는 그런 공수처가 그럼 이쪽이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공수처가 정말 수사의 ABC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밖에 있는 뭐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뭔 저런 압수수색이 있나 할 정도인데 예를 들면 김웅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김웅 의원의 의원 사무실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컴퓨터도 들여놓고 그렇게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난 것은 그 이전에 2020년 4월 3일인가 그때 아닙니까? 9일인가 일주일 전에. 그러면은 그때 어떤 메신저가 오가고 이런 거 했다 건다면은 지금 이 국회의원이 돼서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보좌관 PC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다면 또 이해가 가요. 집을 압수수색해서 뭘 찾아낸다든가 그때 뭐 혹시 숨겨놓은 거 있으면 그런데 국회의원 돼갖고 거기에 새 컴퓨터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당에서 자꾸 압력을 준 거 아니까 왜 그 압수수색도 안 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이 여당의 압력에 눈치 보기 수사를 하다가 지금 망신과 불신을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웅과 관련된 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지금 투망질 해가지고
그게 뭐 관련이 있거나 그건 다 건져내겠다는 건데. 뭐 김웅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뭐 잡아낼 거 없나 해서 지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투망친 거지. 근데 국가의 그 수사권을 말이죠. 형사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이죠. 예? 이런 김진욱 처장이나 이런 분들 이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 본래 자기들이 주장했던 설립 취지 같은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야당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인상을 주는 이런 짓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니, 김진욱이도 판사 출신이고 그 밑에 있는 여운국 차장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 사람들이 이런 가장 판결에서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거 그냥 기각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제일 잘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휘탑에 있으면서 이렇게 절차적인 것도 하나 제대로 안 지켰고, 예를 들면 지난 10월에 정점식 의원, 이것도 이제 그 고발 사주권으로 해갖고 그 당시 정점식 의원이 아마 법률지원단장인가 했을 겁니다.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뭐 난리를 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리한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웃기는 게 손준성 지난 10월이죠. 체포영장 1호 했는데 기각됐어. 조금 이따 구속영장도 발부했는데 기각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가 공수처 이래도 거기 이제 거기 소속된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들은 야, 저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 갔을 거다. 국민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초짜도 하는 거 보면 진짜 초짜도 이런 초짜도 없어. 그래서 완전 코미디라니까. 예. 아니 어느 기관이든지 이러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더군다나 손준성 이분은 지금 현재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밑에 있을 때 수사정보 분석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구고검의 인권뭐 보호관으로 가 있는 차장검사급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요청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그 증거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명불상에 뭐 이런 거 해갖고 전부 성명불상이라대. 예. 어? 체포영장이 또 기각이 됐는데 그걸 며칠 후에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1호로 했다가.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아니, 제 생각에는, 첫째는 이 지금 답답한 세상이니까 코미디 좀 하자는 게 하나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권 측에서 볼 때, 야, 공수처 만들어놓으니까 참 소용은 되네. 왜냐면, 와르하고 가려고 5만 대 둘 쑤시고 다니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말이죠. 근데 줄 쑤셔도 국민들이 사실은 그거 눈길도 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또 코미디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니한 태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에 이건 1호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조희연 그 서울 예.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거기는 뭐 수사 이야기 없어. 예. 그거 이제 형식적으로 야권 쪽 사람 먼저 하면은 야 역시 공수처 만들어갖고 저렇게 탄압하려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조의원을 했는데 뭐 그냥 그 허지부지 지금 보고 글쎄 말이에요. 이제 명색이 먼저 여권 쪽 사람부터 한다. 그런 모양새 갖추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냥 이건 1호가 그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분이었는데 참. 거기다가 지금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그거 말고도 판사 또 사찰 문건 그걸로 또 입건을 해가지고 양측이 이전에도 뭐 출석을 한다 못 한다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빚었는데 지금도 공수처하고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이건 완전 표적 수사고 보복 수사다. 공수처가 그런 일을 하면 되느냐. 아, 검사인데 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검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검사 아닙니까? 엘리트 검사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라는 말 나오는 자체가 참 그건데 물론 뭐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이렇게 수사라고 슬쩍 뭐 정보를 준다든가 이러면 그건 안 되기는 안 되지만은 그런 걸 고발 사주라는 걸 만들어 당연히 고발 당해야 될 사람을 누가 고발을 했다. 저 뒤에 보니까 누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럼 그
범죄를 뭐라 그 핑계 대가지고 만들 잡아 넣는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창피한 줄 알아야지. 고발 당했다는 걸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주했다고 오히려 몸통을 따로두고 그 깃털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 정권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공수처 그 김진욱 처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 좀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도 그렇지만 이렇게 또 법조계에서는 그런 영장을 받아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참 문제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그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는 건데 문성관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발부를 했다는데 이분이 과거 광우병 그 미국 쇠고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MBC PD 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사람인 모양인데 어쨌든 이 영장 전담 판사라는 게 김명수가 아주 그 부분은 다 자기 사람으로 해서 이게 지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감한 사안들 다뤄야 하고 자기 뜻대로 이게 딱 영장을 발부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성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예. 어쨌든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는 집권 오면은 없앤다고 했지만 또 없앤다고 했더라도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뭐 164석입니까? 줄어들어서. 그러나 사실상 180석인데 다음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거두지 않는 한 없앨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끝나면 공수처가 이제는 아이 문재인도 이제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정말 자기들도 공수처로서 그런 명예와 자존심 또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김진욱 처장부터가요. 뭐냐면 저 공수처 처장은 대통령도 간섭을 못해요. 공수처.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국회도 간섭을 못해. 그야말로 이 아주 뭐 특별한 그런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야말로 치해복권적인 그런 조직인데 여기서 왜 저렇게 저 정권 측에 저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권 측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김진욱 저 처장 좀 되면 이분도 오랫동안 법적 그 생활을 하면서 자존심도 있을 건 다 있을 거고. 예. 또 누구보다도 저 똑똑한 사람이고 이렇게 다 공인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에서 자기의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자기 평판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그런 인생에서 보람을 만들고 남겨야 될 이 시점에 저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한심한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공수처도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주문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